지수는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지수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좋아할 분들이 또 더 계시지 않나? 예를 들어 반도체는 안 들고 계시는데 그렇죠. 다른 네. 종목들 눈 딱 감고 그런 걸로 좀 챙겨서 이거 빠진 걸 좀 보충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 댓글이 그냥 그거 보고 많이 좀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반가운 사실 첫 번째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1000개입니다. 지금 뭐 모처럼 그래도 장 섰는데 좀 돈 될 만한 얘기 좀 해주고 가서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예? 돈 될 만한 거요? 도움 될 만한 거. 도움 될 만한. 반도체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반도체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 간단하게만 좀. 희망적인 이야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그래 이야기. 희망 좀 주소. 그러니까요. 2600이 뭐라고 그거 2600을 못 지키고 이렇게 밀리네요 오늘 장이. 어저께는 진짜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치솟았고 지금 FMC 그 결과 본 우리 목금 이틀 장을 갖다가 우리 민 팀장님은 어떤 식으로 저기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까? 참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답답하긴 한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네, 왜냐하면 그 연준의 이제 결정 이후에는 네. 사실은 반응이 미국도 좀 뜨뜻미지근했죠, 그죠? 당일은 그랬죠. 장중에 좀 오르다가 오히려 뒤로 갈수록 흘러내리는. 반납하고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우리 증시가 지난 뭐 목요일 날 재미가 없었고 별로.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는 사실은 달랐단 말이죠. 예. 네. 코스닥이 아니죠. 나스닥이 거의 2.5%. 그러니까. 그리고 양대 예. 지수 모두 1% 강세를 보면서 끝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네, S&P 그렇죠. 500하고 뭐, 다우가. 오 하다가 다시 또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 예.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내 증시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급등 뭐 이랬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하고 또 중요한 그 테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그러니까. 4, 5% 상승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가장 못난 섹터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지수를 또 붙잡았던 섹터가 테크 반도체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들이 좀 견인을 해주지 않을까. 사실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네 이거 뭐 저도 오죽하면 네, 빨간색. 오죽하면 저 방송국에서 제일 빨간 걸 골라갖고 오늘 네. 하루 종일 방송 중인데. 근데 삼성전자가 막판에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하락 완전히 종가 기준으로 그죠? 네.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감 시세는 못 봤는데 전일 대비 마이너스로 갔다고요? 마이너스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네.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약보합이 만들어졌고 삼성전자가 치면 한 2%대에서 머물다가 계속 이게 밀리다 보니까 그래도 뭐 1% 미만에서 지수가 좀 버티다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버리니까 종가 기준으로 우리 지수가 훅 내려와 버린 거죠. 네, 코스피 예. 지수가. 그래서 예. 0.4%? 제 기억으로는 0.49%. 0.49%? 거의 0.5%죠. 네. 일단 코스피만 놓고 봐도 미국의 3대 지수의 상승폭에 비하면 사실은 짜증나는 이 오늘 상승폭이죠. 물론 코스닥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 상승 종목 수가 예, 그래도 한 2배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종목이 종목으로 그래도 보면은. 네, 확산돼.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다 파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을 다 파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로 파는 거고 예. 그 두 종목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을 그려보면 사실은 그 두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는 부분 그림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어쨌거나 금요일날 제 기억에 우리 김민수 대표 가져오시는 그 위클리 리포트에 수급 보면은 외국인 전체 순매도 보다도 더 많이 팔고 네. 딴 데서 좀 사고 그렇죠. 그런 네. 식의 매도더라고요. 그 두 종목만 사실은 예, 제외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순매수가 나올 수 있는 기조죠. 그래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또 수급이 웃긴 게 웃긴 게. 두 종목이 반도체 원투펀치의 수급이 어. 엇갈렸습니다. 원래는 거의 최근에 같은 방향으로 외국인들이 같이 매도였거든요. 그럼 하이닉스만 사고 전자는 또 팔고. 하이닉스는 샀고 삼성전자는 팔다 보니까 평소 규모 대비해서는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가 작긴 한데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사줬기 때문에 두 개의 수급이 엇갈려 버리니까 또 뭐 지수가 그렇게 또 힘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은. 물론 LG 에너지솔루션이 3%대인가요? 제가 장중에 3%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버텨준 거고 그러니까.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힘을 안 내줬으면 미국 증시 대비해서 우리 코스피는 상당히 오늘 좀 재미없는, 물론 지수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지수가 당분간 계속 이럴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가요? 갑자기 팀장님 저희 댓글 관리하는 그러니까요. 아까 댓글 제가 관리하셔야 됩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들은 게 있어가지고 살짝 들은 게. 네네 몸살해야 된다라고 좀 약간 그리고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서 네. 느끼는데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이 정도면 알아들으시겠지 하는 차원에서 반어법 내지는 역설법은 쓰지 맙시다. 네네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네네. 역설적으로 하는 표현이나 약간 반어법으로 하는 걸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갑시다. 네. 그래. 말씀하시면. 지수는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지수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좋아할 분들이 또 더 계시지 않나? 예를 들어 반도체는 안 들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다른 종목들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또 경기 민감 뭐, 쪽은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형은 네. 상관없잖아. 이런 삼성전자 거. 하이닉스 아닌가? 안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지수가 제한적인 박스권이면 이 종목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들을 좀 이길 수 있고 종목들의 장세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표님이 말씀하실 게 많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또 토스 받았네요. 솔직히 잘하긴 매매하긴 좋죠. 솔직히 지난주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미사님 모시고 네. 네, 반도체 얘기 한참 하면서 반도체를 딱 좀 당분간 못 가니까 덜어다가 다음 주에 오면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뭐 이게 팍팍 쓰는 종목들 많이 나올 거다. 글쎄, 예. 팍팍 쓰는 종목들. 예, 그런 거 차라리 좀 해서 눈 딱 감고 그런 걸로 좀 챙겨서 이거 빠진 걸 좀 보충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 댓글이 그냥 600 몇 개가 달리면서 이야 이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좀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구나. 예, 시장이 그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반가운 사실 첫 번째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1000개입니다. 이게 얼마만이요? 네. 예. 그리고 물론 그거 가지고 또 반론하시는 분들 거기까지 빠졌다가 그거 올라가지고 올라온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다 신고가예요. 대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이런 바이오 그러니까 날 좀 봐요. 하여튼 그러면 다 신고가 났으니까 나 좀 봐요. 이렇게 뭐 유한양 알테오전 뭐 정신없대.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종목 장세의 이제 특성을 좀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고 스트레이트. 예.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4,500억 좀 됐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 네, 한 종목만. 네. 그런데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매도 금액이 320억입니다. 네. 보자. 네. 순매도가 326억.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4천억 팔았으면 나머지 한 3,700억 가까이를 딴 데서 샀네. 그렇죠. 그게 그러네. 네. 그러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뭘 어차피 저희가 삼성전자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거의 뭐 정화수도 넣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들 수급 들어갔다가 솔직히 외국인들이 지금 수익 많이 났으니까 와 재밌게 던질 것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손절입니다. 손절도 있어요. 손절도 좀 예. 있다. 이거 우리가 잘못 봤어.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사이클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 봤어. 손절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다가 안 되겠어. 좀 다른 데서 뭐 찾을 거 없나.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이걸 막 치고받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민 팀장께서 저렇게 또 답답해하는 거는 좀 오랜만에 보네. 그래요. 한번 위클 리포트 한번 보고 갑시다. 가시죠. 저 혼자 안 갑니다. 그러면은 팀장님 훅 가시 끌어들여서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증시 위클리 리포트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밑에 다 있는 것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연간 기준으로 한 4% 빠졌나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두 자릿수 한 14%인가 코스닥이 맞아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나머지들은 힘내려고 하네요. 네, 홍콩마저도 터졌는데. 홍콩 맞아. 예. 저희는 그 중에서 한 좋다는 상해 조갑 증시 바라보고 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 그나마 오늘 보니까
아까 장중에 일본이 한 2% 정도 올라갔다가 네. 일단 이렇게 좀 또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대만도 비슷하게 갔다가 쭉 내려오고. 근데 그때 나왔던 게 BOJ 오늘 얘기 나왔었죠. 네, 예. BOJ 얘기 나오면서 뭐 금리 동결은 다 아는 얘기고 우리 우에다 선생님께서 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또 그거 보면서 약간 또 오후장에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우에다 느낌이. 총재가 뭐라고 하셨길래? 얘기한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뭐예요? 뭐 이제 오늘 보니까 CPI가 2.8% 나왔습니다. 일본이. 일본이 네. 전년비. 네. 식료품이 많이 올랐어요. 네. 쌀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무슨 내용으로 보니까 뭐 쌀 사재기를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본이 왜 쌀 사재 지진 대비합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분석도 좀 특이해요. 그냥 식료품 가격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것쯤은 되지 뭐 그게 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긴장했어요 시장이. 그러면 동결은 하겠지만 약간 좀 매파적인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오후장에 이렇게 좀 밀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못 돌렸습니다. 못 돌리고 끝났는데 못 돌린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훅 이것 때문에 그랬었고 근데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우리가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엔화 환율이 143이 쭉 넘어가서 다시 엔화 약세로 들어오는. 지금은 143.87이니까 87까지 갔습니까? 예, 이러면 이거 144엔 터치인데 조만 이거 유럽장 제대로 지금 이미 유럽장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에이 한숨 돌렸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네, 미국만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길입니다. 아 오늘 네. 미국이 그렇구나. 네, 예, 그거만 그래도 그냥 알아서 적정하게만 끝나주게 되면 저희는 뭐 그 바톤 받아서 예. 다음 주 그냥 또 종목의 향연으로 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진짜 씨 그러네. 우리가 심천 다음으로 꼴찌에서 2등이네 코스닥이 금년 13.64% 마이너스, 심천이 18.67% 마이너스. 3등이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 4등이 중국, 상하이 8%. 와, 5등까지도 우리 탑 5에 우리 두 개 다 들어가는구나. 5등이 코스피네. 마이너스 2.33%. 이쯤 되면은 좀 뭐야? 우린 또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남 탓이잖아. 이쯤 되면 진짜 좀 반성해야지. 정치하시는 분들. 좀 더 세게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펴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좀 더 세게. 고작 뭐 1,400만 명밖에 안 돼서 그런가? 맞죠? 1,400만 맞죠? 민 팀장님, 우리 개인 투자자. 네, 그 정도 되죠. 네. 그 중에 뭐 복수도 있겠지만 얼추 1,000만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거 뭐 첨언하자면 첨언하자면 3주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 예. 그 관련된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잘 안 풀리면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예. 아직까지 그거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안 풀리고 있죠. 근데 다음 주인가 24일인가 25일 날 24일입니다. 4일인가요? 네. 그 야당에서 이제 토론회 3x3. 네. 3x3는 뭔데요? 3대3. 찬성 3, 네. 반대 3? 네. 찬성 3은 누가 나오신대요? 지금 거기 누가 조용히 예. 나오겠죠. 누구?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조용히 나오겠죠. 조용히? 네. 예. 그 찬송 쪽의 패널 분들을 구하기 상당히 힘드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우리 개별 종목들의 또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그게 잘 되면 뭐 분위기가 우리 미국 대선 토론도 봐줬던 것처럼 그 토론 분위기에 따라서 네. 시장에 관련 테마의 색깔이 약간 바뀌었었잖아요. 예. 네, 다음 주에 제일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거. 그게 어떤 방향으로 좀 분위기가 흘러가는가.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좀 좋게 간다. 그러면 뭐 미국이 좀 이렇게 분위기 탈 때 우리도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 근데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또 이게 별 그게 달라지는 분위기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당분간에 이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그림은 뭐 미국이 올라가더라도 신고가 오늘 뭐 새벽처럼 그렇게 가더라도 국장이 그렇게 흐름이 막 따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혹시 이제 뭐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유예 내지는 폐지 결정이 나온다 그렇죠. 나온다 치고 미국이나 유럽장 뭐 주변 아시아 국가 장들은 그래도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상승 추세 유지하는데 우리만 하락이다. 그쯤 되면 이제 그때는 뭘 또 탓해야 될까? 뭐 저 집히는 거에서 이제 금투세 탓은 할 만큼 했고. 그쵸. 뭐 하고 또 그때는 또 뭘 탓을 할까? 민재기 탓을 해야지. 저요? 그리고 김민수 탓을 해야지. 당신들이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하는데 당신들 말대로 왜 안 가? 하면서 이제 또 원망 들어야지 뭐.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지. 네. 그죠? 뭐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각오하고 일단 있고. 700개 달리겠네요. 댓글. 예. 그래요? 진도 나갑시다. 아, 예, 예. 제 차례군요. 예. 예. 아까 보니까 뭐 독립 리서치 쪽에서 그 대표님 인터뷰한 게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리서치 기관은 가치 투자나 그래도 바이앤홀드 쪽으로 종목을 많이 얘기하고 뭐 그랬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 네. 중간에 한국 50대, 60대 투자자분들에 대한 고언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과거처럼 바이앤홀드 하는 건 지났다. 한국 시장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그대로 시장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무슨 기업 가치보다는 모멘텀, 이벤트 이걸 따라서 같이 플레이해 주는 게 맞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많이 취약해 있다. 그분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네. 일단 예 그렇게 보고요. 나스닥하고 코스피 일봉 차이를 보게 되면 확연히 두드러지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거 잘 그었다고 예, 소장님이 잘 껐죠. 이제 칭찬해 주셨고, 진짜, 예, 맞아요. 네. 잘 껐어요. 그거 예. 돌파해서 지금 돌파도 했고 직전 고점. 여기 와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러면 저희는 적어도 요 정도까지 보면 2,700 와 있어야 돼요. 그러네. 아니면 차라리 뭐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은 2,000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2,700 같은 비율로 칠 것 같으면 선거진 되고. 네. 그게 아니고 뭐 같은 비스무리한 봉으로 간다 해도 2,700 가 있어야 되고. 요 정도 와 있는 게 그건 일반적이죠. 가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 와 있습니다. 저 까만색 김민수의 55일선 저거는 얼마인데요? 2,650인가? 50, 40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2,640, 네. 50 고건방. 그거 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요. 이 체력 가지고는. 이 체력으로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서 우리가 그 차이죠. 지금 뭐 다들 미국 시장 가서 요즘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아우 좀 피곤하지만 돈 좀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네. 아침에 보니까 다. 아침에. 예,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그렇다 그래도 돈 좀 벌었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얼굴은 거칠한데도. 네. 그리고 한국장은 9시 반부터 10시까지만 딱 본대요. 보고 쉬겠대요. 쉬었다가 오후에 쭉 봐서 빠진 거 있나 그냥 미루고 보고 어차피 한국 음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됐네요 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체력의 차이가 여기서 확연히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미국은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요 근처 그러니까 17,500, 600 요 정도쯤에서는 지지권이 나오겠죠? 또 저 선까지 오면 또 뭐 예, 이렇게 돼서 뭐 그 안쪽에서는 그래서 예. 아마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반기를 잘 넘기고 다음 주가 이제 또 월말 쪽 들어가는데 뭐 큰 변화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견조하다. 문제는 한국이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그냥 다 겹겹이 쌓여 있어요 지금요. 꽉 누르고 있는 것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2,640, 50만 가도 할아버지 이렇게 될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밑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요. 근데 저희는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밑에 이렇게 지지하는 거 보면은 2,570, 2,540 밑에 또 자리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차이는 있다. 그나마 오늘 거래는 좀 실렸네요. 그러네요. 네. 거래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그쪽에 눈이 가네요. 거래량 막대기가 조금 커지고 있네. 그래도 그나마 상승 종목수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안 되겠다. 네,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돌리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지수 고객 예탁금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얼만큼 저희 그 공격적인 배팅의 민족이 지금 사라져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제 지수는 한 번 더 빌려서 약간 뭐 쌍바닥 비슷하게 뭐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탁금
네, 신용 잔고 저 미칩니다.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고. 참. 야, 이 배민이 네, 예. 배달의 민족, 이 정도쯤 되면은 배팅의 민족이 네, 어우, 기가 많이 죽었다. 그죠? 다 그거 같아요. 체력이 기가 많이 죽었네. 예. 이번에 한번 신용도 안 드네. 네, 한번 충격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우 다시 일어서자 없습니다. 안 해 이런 느낌. 안 해 느낌. 네, 그래서 지난번 17조 대에서 지금 딱 멈춰 있고. 근데 이게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는 시중 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마 종목 장세가 조금 다음 주까지 펼쳐지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제 예상으로는 시중 늘을 겁니다. 특히 코스닥 시중 늘어나올 겁니다. 늘어나면서 근데 여기 이런 자리에서 시중 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초기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아유 뭐 좀 해보자 좀 이거 이런 거 쓸 수 없잖아 이러면서 들어온 것들은 근데 그러다가 아마 지난번에 꺾였을 때 요 라인들 있죠. 요 정도 라인들 이게 그냥 빡 하고 돌파해서 좀 위쪽으로 쭉 들어온다. 코스닥도 좀 약간 뭐 800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쭉 들어온다. 그럼 그때는 또 단기 과열 신호들 나온 종목들이 또 수두룩할 거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개인적으로 봐도 종목들이 그래 오늘 이렇게 쭉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호가가 그래도 이게 좀 추세 살아있는 것들 있죠. 이게 갖다 놓은 것들은 체갑니다. 체가서 턴하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완전히 좀 처지는 건 아니고 좀 누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도와주세요 팀장님. 코스닥 종목도 좀 많이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중소형주 좀 살려주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이 없죠 지금. 공격적으로 살려면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베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퐁당퐁당을 해버리면 레버리지 쓰기가 만만치 않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장이 빠질 때 저 레버리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또 부담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코스닥이 신용 잔고가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뭐 단기간에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나온 매물도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신용이 안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뭔가 조금만 이제 베팅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용기만 좀 내주면 충분히 수급은 가벼워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참 그게 이제 뭐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뭐 수출 되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한 번씩 좀 돌았잖아요. 움직임이 좀 나타났죠. 2차 움직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뭔가를 끌고 가야 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좀 덩치가 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잔잔바리 예? 잔잔바리 종목들이 아니라 예. 네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게 저도 익숙하네 되게 그게 원래는 이런 오히려 잘 쓰지 않는데 제가 뭔가 덩치 큰 시장을 이끌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나마 다음 주에 아까 24일 그거 외에 25일에 하나 있을 만한 이벤트는 대한고래 관련된 그 세미나가 25일로 지금 연기가 돼서 25일에 열리거든요. 뭐 그런 거 정도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밖에 지금 안 드는 거죠. 그러면 대한고래 이벤트가 그때 있으니까 한국가스공사가 나름대로 그래도 뭐 공기업이고 덩치가 크잖아요. 걔가 뭔가 좀 움직이면 밑에 대한고래 테마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정도밖에 상상이 잘 안 되고 그럼 굵직굵직한 것들을 뭔가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채팅창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멘트들을 많이 던져주시네. 슈가맨님, 시총 1위 종목이 해외 증권사 리포트에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최약체. 그 다음에 울트라파인님, 우리가 아까 우리 예수금하고 신용잔고 그래프 보면서 기가 죽었다 했더니만 울트라파인님은 기가 죽긴요. 배팅은 미장에서 하지 국장 같은 변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시고. 이 말씀도 맞네. 참 오늘 같은 날도 100원이나 빠진 삼전 이런 게 참 그거 하죠. 많이 그거 하고. 야, 이절과 손절 사이님 올리신 글은 보고 있으니까 섬찟합니다. 중국 성장으로 망한 섹터, 태양광, 화학, 철강, LCD, 진행용, 2차전지, 반도체, OLED, 전자제품, 스마트폰. 4년 뒤 초등학교 70%가 소멸되는 국가에서 뭘 사야 하나요?
아, 그러네요. 그죠? 이민 가야겠네요. 참, 야, 이제 이민 가서 할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 하는 미국 주식 투자가 미국장이 국장되네. 근데 요거는 뒷부분이 궁금하네. 으라차차님, 민수 형님은 재미는 있는데 뷰가 어떠시? 으라차차님, 뷰가 너무 어떻다는 건지. 뷰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요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래요. 자, 예. 나가시죠. 차라리 댓글에 안 쓰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예. 701개가 될 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예. 외국인들 이틀 사이지만 1조 이상 팔았습니다. 이게 이틀 사이에 그냥 반도체 팔았죠. 네, 이렇게 되고 있고, 거기다가 그래도 기관이 용감하게 받았네요. 네. 근데 다는 못 받고, 개인하고 같이 받은 쪽에서 1조 3천억 전기전자 팔았는데 1조 2천억 이렇게 돼 있고, 그래도 그냥 다 예. 야, 이 표 하나가 자, 삼성전자만 죽으러 팔았구나.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쪽이고, 그래도 코스닥은 좀 샀습니다. 그나마 매수가 좀 들어갔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판자금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일단은 동향 보니까 채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채권으로. 네, 채권 들어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주식 쪽으로는 의약품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겠죠. 예. 의약품 예. 보면은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다 매수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운수 장비 쪽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업종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고, 자동차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 들어간 게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막 좀 짬뽕돼 있어요. 아, 운수 장비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들어간 것들, 그게 기관하고도 같이 들어온 게 있고, 기관들은 이번 주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네. 철강금속, 포스코홀딩스를 아. 삽니다. 네, 그런 것들을 들어오고, 금융주는 예, 올해 들어오면 꾸준히 산 것 같아요, 기관들은. 금융주 쪽은 계속 보고 이제 조만간 밸류업 지수 나온다. 그러면서 베팅 들어왔는데, 기관들 잘 보시게 되면 이틀 동안이지만 판 섹터가 없어요. 다 샀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지수대 한 2,500 초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지수대에서는 이거는 파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매직 있죠? PBR 예. 0.8배의 매직. 예, 예. 이걸 또 가동하면서 그래도 PBR이 0.8. 네. 그럼 뭐 합니까? 또 0.9 몇 가면 다 팔 텐데.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변화 보고는 그래도 뭔가 사는 쪽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외국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이틀 동안 예. 네, 흐름 보게 되면 그래도 겹치는 종목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HD현대일렉트릭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어허. 삼바, 유한장행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바이오네요. 예. 바이오 쪽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같이 공통으로 산 거 현대로템, 네, 방산 쪽 들어오고 있고, 아까 섹터에서도 나왔고, LG전자, LG가 매입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도 같이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전장용 부품이 속도가 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수급적인 이슈가 좀 더 나온 것 같고, 지주회사가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셀트리온은 매수는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못 가요? 다음 주는 셀트리온 차례입니까? 네, 아무튼 예, 진짜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 오랜만에 들어와 있고, 특이한 게 여기 IT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한미반도체가 떡 들어와 있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지금 없습니다. IT 쪽은 예, 전혀 없고, 기관들도 보게 되면 IT 쪽, 뭐 소부장 쪽 전혀 없고, 그나마 삼성전자, SKX 베팅 들어왔는데, 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순매수에서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넥스, ST팜, 메디톡스 이 정도까지 네, 다 메디톡스도 그냥 바이오로 쳐주게 되면은 5개가 다 바이오, 코스닥도 기관들 바이넥스부터 리가캠, 그리고 또 ABL 이쪽 다 휴젤, ST팜 뭐 이런 쪽들, FST 하나 있네요. 기관이 순매수한 게. 그러니까 지금 IT가 그만큼 인기가 없다라는 쪽들이 딱 눈길이 가고 있고, 그 밖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에서 사다 보니까 그렇긴 했는데, 기아 기관 사고, 현대차 외국인 사고 그런 것들 나오고 있고, 그 밖에 뭐 딱히 뭐 특이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또 보면 기관들 쪽에서 사는 것 중에서 코스메카, 그 외국인들 사는 거 VT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화장품은 또 잡고 있구나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휴젤 메디톡스 이런 건 또 K뷰티 연장선 또 이런 쪽으로 좀 느낌이 나죠. 그런 거 보고 있고. 저 바이넥스 저기 저 삼천당이 아니고 저 무슨 당이더라 저 옛날에 저 바이넥스가 순천당 아니야 저 옛날 삼천당 말고 순천당이 있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뭐 그런 회사인데 맞죠? 제가 지금 조회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고 계셔. 네. 60년대 여기는 뭐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의 요새 왜 이렇게 길길이 뛰지? 야, 뛰는 거 왜 뛰냐면요. 네네. 네. 이게 오송역 어? 오송역 가면은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오송역에. 예, 예. 네, 거기 네. 의약품 단지 보게 되면 어. 그래서 가장 앞쪽에 있습니다. 이쪽 앞쪽에 있어서 빛 좋은 데 들어와 있습니다. 빛 좋은데. 네. 맨날 가보면서 야, 그 바로 옆에 코미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야, 참 이런 회사들은 언제 그때는 가격이 그랬거든요. 8,000원, 7,000원 막 이랬거든요. 네. 이런 회사는 참 잘 때 공장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지 가지고 참 그렇다 그랬더니 무시했는가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그거죠. CMO 쪽. 지금 보면은 지금 ST팜 바이넥스 외국인들이 다 삽니다. 예, 예. 거기다가 3박까지 사게 되면은 예. 3종 세트. 예. CMO 3종 세트를 다 너희들이 매수한다. 지난번 9월 9일 날 미국에서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관련된 쪽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야 이제 물 들어온다 라고 하지만 이제 그럼 기대감이 좀 쌓이는 건데 중요한 거는 2032년 발효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2032년? 예 뭐가 된다고? 그때부터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네. 그럼 이제 다 기간 많이 남았죠. 그러면 준비해라 이런 거겠죠. 네. 그럼 그때 수주 막 들어오는 거 이걸 봐야 되겠죠. 수주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거가 됐다라고 하는 게 되면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되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가 추이를 보니까 습관적으로 한 6, 7천원에서부터 한번 불쩍 너를 한번 띄었다가 원위치하고 그런 종목이네 이게. 그러다 이제 지금 널뛰는 걸로 봐서는 이제 한 세 번째 제대로 지금 널뛰고 있네 이게. 이번에는 뭐가 좀 잡혀요 그래? 민수 형 보시기엔 조금 뭐가 가능성이 보여요? 35년이라 하셨나? 네? 2035년이라 하셨어요? 32년입니다. 32년. 네. 그럼 앞으로도 8년. 네. 8년 뒤를 준비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업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ST팜이 훨씬 그러니까 성장의 기울기를 따지게 되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와 이거 죽어라고 안 가더라고요. 그 초반에는. ST팜은. 네. 그래서 뭐 진짜 제가 뭐 올리고 이런 것도 찾아보고 mRNA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도 막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막 끌리더라고요. 예. 초반엔 2번 손절했습니다. 안 가! 이러면서. 네. 그러고 나더니만은 다 지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쭉 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가고 있고. 바이오입니다. 근데 주가 탄력은 바이넥스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네. 이게 이번 주에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 플러스 이슈가 된 게 모건 스탠리 다들 지금 모건 스탠리 좀 별로 안 좋잖아요. 듣기에. 좀 듣기 좀 싫잖아요. 사실 모건 스탠리. 사시사철 겨울이 온대. 그러니까요. 봄인데도 여름인데도.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번 주에 18일 날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리포트를 발표를 합니다. 35,000원 목표 주가 오버웨이트. 45,000원? 35,000원. 그리고 난 다음에 18일자로 미국 시간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 19일이잖아요. 예. 19일날 지금 아마 차트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거의 상한가 가깝게 장중에 그 리포트 영향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래요?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바이넥스 하나를 이제 푹 찔러버리니까 이제 CDMO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거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반응을 저렇게 이제 했고 오늘은 좀 쉬었고 시간에서도 지금 보니까 2%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바이넥스는 뭐 CDMO 관련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리포트가 또 이제 이 작은 종목에 큰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뭐 거의 100만 주가 바로 들어왔으니까요. 그 리포트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80만 주 들어오고 뭐 20만 주씩 들어왔으니까 그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셔야 되고
저는 저희 대표님 보신 그 시각을 같이 좋게 보고 있는 게 ST팜도 이 CDMO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이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진짜 뭐 제대로 앞으로 그거를 생물보호법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하려면 그쪽에 인증받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쪽을 이제 봐야 되는데 ST팜이 일단 지금 가지고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 예, 인증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FDA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수혜는 ST팜으로 아직은 보는 게 맞죠. 근데 뭐 바이넥스가 만약에 그 부분까지도 한다고 하면 바이넥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셀트리온하고 이제 뭐 그 관련된 계약이 맺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서는 CDMO라고 하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T팜,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들은 같이 지금 군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위탁을 받아요 주로? 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그 이제 약간 트럼프 이미지가 있으신 데서 좀 그러시잖아요. 약간 좀 갈갈하시고 약간 성향이 좀 네. 갈갈이요? 얼마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아 그래요? 저는 부드러운. 네, 3주 만에 와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젠틀합니까 그래. 네. 근데 이제 내가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됐어. 야 기분 나쁘니까 너희들 제약회사들 약간 인하해. 명령을 내리실 거 아니에요.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가를 떨어뜨리려면 대표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생산? 예, 요만큼 뽑아내다가 이만큼 뽑아내면 하나당 만드는 단가 자체가 떨어지니까 약간 인하를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누가 제일 싸게 잘 만들어줄까 대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아니죠. 지금 약 만드는 거예요. 칩 그렇죠.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약을 쓰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감자칩 감자칩이 아니고 그 반도체. 근데 삼성그룹이 그걸 잘해왔다라는 거죠. 대량으로 싸게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메모리가 어쨌든 싸게 많이 만드는 거가 메모리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따라서 업다운이 심한 거고 비메모리가 아니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방점을 찍은 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약도 그러면 대량으로 제조업인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이 발주를 주문을 이제 이러한 기업들한테 이제 내는 거죠. 그런 생산 시설과 인증을 가지고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그래서 뭐 앞으로 중국을 그런 부분들을 막아준다라면 충분히 우리한테는 이제 희망이 있는 거고 2032년이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거 못 쓰는데 중국 거 쓰다가 나중에 바꾸면 늦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는 건데 근데 아까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미국의 국방 수권법인가요? 그렇죠. 거기에 이 관련된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좀 빠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까 조금 일부 하나증권인가 리서치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코멘트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좀 구체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이거 미국이 다 돼가지고 우리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우리 수혜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뭐 강하게 가는 거 아니네라는 인식이 생기면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거든요. 기대감으로 먼저 땡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가 맞는지 주말에 좀 관련된 그 언론사에서 뉴스가 나올 텐데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시간 여행자님이 형 ST팜 CB 이야기도 좀 해줘 이러시는데 야 이게 채팅창에서 이런 걸 건져내야 되는데 혹시 여기도 뭐 또 CB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거 감안을 했거든요. 감안을 했다. 했었는데도 솔직히 10이라는 거는 전환 대보아서 그래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회사 측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량 생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돈이 되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연고, 크림, 일반 의약품 쪽에 가까운 그런 쪽들은 솔직히 돈이 안 돼요. 뭐 안약 이런 거. 네, 그런 건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생산시설 갖춘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고라든가 mRNA라든가 이런 치료제 쪽의 원료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 이쪽을 CMO, CDMO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건 단가가 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도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을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성장성은 제가 보기엔 ST팜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자 잔잔바리 가동. 잔잔바리 네, 가동. 쭉 올라오게 되면 아니 뭐 대부분 다 정리했다가 보충은 남겼다가 밀리면 또 사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그럼 바이오 잠깐 이야기 나온 김에 나온 김에 요 표를 가지고 스텝팜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진짜 이거를 좋게 이제 매니저들이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시고 요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신고가 간 바이오 ETF가 있는데요. 시장에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라는 게 있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라고 여기 또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들이 또 운영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펀드 ETF가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오늘 다 거의 4% 정도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투자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바이오를 들어가서 분석하기가 사실은 참 좀 쉽지는 않죠. 전문 용어도 많고 그렇죠. 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이런 뭐 콜라나 뭐 라면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제 액티브 ETF의 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세미나를 듣고 여기에 담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서 저는 보자. 개별 종목을 만약에 바이오 종목을 찾고 싶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세미나 듣고 똘똘한 종목들을 담을 거잖아요. 허접한 것들을 여기 담겠습니까? ETF. 그래야 ETF가 계속 성장하라고 그 매니저는 평가를 좋게 받을 텐데. 이게 왼쪽이 이 ETF가 첫 상장되던 날의 포트폴리오거든요. 왼쪽이. 상장되던 상장되던 날. 그때 ST팜의 비중은 3.89%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ST팜은. 근데 요거는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제가 원형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ST팜은 5.85%로 이렇게 비중이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텍 중에 핫한 건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래요. 누가 뭐래도 알테오젠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근데 알테오젠이 이거 상장되는 때 비중은 5%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14%까지 알테오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개별 뭐 ST팜의 CB, 뭐의 또 약, 그 다음에 뭐 승인, 임상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어렵다라면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차라리 똘똘한 종목들의 세미나를 듣고 매니저들이 액티브하게 골라서 담아놓은 이 ETF를 그냥 제약바이오 사이클에 좀 담아서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낫고 개별 종목의 이 바이오를 하나 가지고 승부를 하려면 정말 이제 뎁스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개인 투자분들이.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조정받을 때 이제 또 신고가 왔으니까 또 뭐 차익 실현 나오면 한번 조정받겠죠. 그죠? 그럴 때 또 ETF들을 좀 관심을 두시면 훨씬 더 제약바이오 사이클을 내년도까지 그림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물론 개별 종목 상한가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ETF니까. 그래도 소외되지는 않겠죠. 저는 이 사이클에서 소외되지 않는 게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이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T팜이 에이즈 치료제 임상 이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 올해 말이었던가 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나오면서 부 12박 여기 한번 들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우 12박. 그러면서 이제 분도를 확 키우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길로가 바이오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은 저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매매를 하잖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케이. 사모펀드 순매수 종목까지만 잠깐 보고 넘어가게 되면요. 사모펀드 순매수. 네, 사모펀드 신났습니다. 고려한 스타 탄생하니까 그냥 또 거기다 영풍 두 가지 가지고 신나게 매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현대로템 기미가 좀 보였었죠. 아직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아제르바이잔이죠 이거. 뭐 얘기 나오면서 또 수출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두산마켓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주가는 별로 안 갑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다음 그 건설기계 쪽 이쪽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쪽에서 좀 정상화되는 두산마켓을 보는 것 같은데 앞에 두산자가 들어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밖에 CS-윈드 저 S&T 다이내믹스 오늘 다이내믹 했습니다. S&T 다이내믹스. 이렇게 가져야죠. 이제 방산
즉 이게 실적이 일회성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일회성이냐 아니냐. 2분기에 나왔던 실적 보게 되면 회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시장은 일회성일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니다 확신이 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코스닥도 보게 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 요 두 종목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 두 종목 거기다가 휴젤, ABL 바이오, 녹십자열빙 이제 태반 주사제 또 중국으로 간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쭉 올라오고 리가캠 메디소 여기까지 VT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다 그냥 뷰티 아니면은 바이오입니다. ISC 혼자만 딱 이제 IT 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예, 지금 트렌디하게 그렇게 매매하고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다 얘기를 견해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솔라님이 벤츠가 금년 실적 가이던스 하향에서 유럽 자동차주들 하락 중 경기 침체 없는데 빅컷 한다는 파월 말 믿기 어려운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민 팀장님. 그러니까 유럽의 데이터가 안 좋아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해외에서 빠지고 있다라는 그 질문이신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솔라님은 파월이 이번에 FOMC 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강조했는 게 경기 침체는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아닌데 우리가 좀 잘해보자고 노동시장 이렇게 빠그라지는 거 미리 막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다 했다 이거죠. 경기 침체 없다 소리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 파월의 말은 이제 솔라님은 믿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어떻게 민 팀장님은 요것도 한번 잠깐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네. 파월 그런 식의 설명.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파월 말을 믿어줘야 네, 된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세계의 경제 대통령 아닌가요? 그 위치가. 네. 근데 저걸 약간 이제 자꾸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의심에 또 의심을 낳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을 뭐 믿어주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네. 선제적 뭐 보험 뭐 인하 뭐 이런 이야기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지금 뭐 인하에 대해서. 그 달달한 목소리에 네. 혹시 또 넘어간 거 아니야? 오빠 믿지 하는 그 목소리에. 좀 멋있긴 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죽인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남자도 반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인데 어쨌든 그분이 뭐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사실 그분의 머릿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데 이번 금리 인하 영향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부분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자료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신 자료예요? 우리는 뭐 다 준비되어 있죠. 모든 섹터가. 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네. 툭 건드리면 나온다. 네, 그렇죠. 이거 에드먼드라는 곳에서 자동차 조사 기관에서 오늘 코멘트가 나온 건데. 에드먼드가 뭐라고요? 이 자동차 조사 미국의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페드의 레이트 컷이잖아요.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이거 할부 금리 높으니까 자동차 사는 이거 애매한데 망설였던 사람들한테 네. 차도 할부로 사니까. 그렇죠. 조금은 이제 자극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좀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아직은 그렇게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전에 이제 사실은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앞으로 뭐 1분기 뒤, 2분기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후의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근데 그 영향을 임팩트 있게 주는 것은 내연기관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을 텐데 전기차는 저는 임팩트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어쨌든 제일 비싼 차종이잖아요. 자동차 중에. 예. 오늘 테슬라의 7% 강세가 저는 약간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빅컷을 했고 오늘 새벽에 지금 이거 보시면 자동차 섹터의 상승률로 정리해 놓은 건데 예. 중국의 샤오펑, 뭐 니오 다 전기차잖아요. 예. 전기차 메이커들이 오늘 꽤 주가가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전기차가 캐즘이긴 하지만 워낙 자동차 한 대당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대차는 4일 연속 지금 상당히 인상적인 올랐죠. 랠리인데 네, 현대차는 오르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현대차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밸류업이 이제 뭐 밸류업에 나오는 들어갈 게 수 하나가 있는 거 있고 두 번째가 나도 자동차인 거죠. 나도 자동차. 금리에
근데 저희가 있는 건물 1층이 기아 자동차 대리점입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거기 누가 상담 받고 있는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이 보니까 또 보게 되지. 좀 아무도 붐비나. 없는가? 붐비나, 매장에 붐비나. 그 상담하시는 분들만 계신가? 상담하러 온 고객분들도 있는가? 출근길에 저는 항상 보거든요. 오늘 두 테이블이 한 분은 남자 젊은 분이 막 이렇게 써면서 상담을 받고 있고 계약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상담 중이더라. 두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원래 출근하는 시간에. 제가 아침 방송 끝나고 갈 때 한 10시 정도에 항상 출근하거든요. 10시 정도에. 근데 보통은요. 좀 거기 계시는 이제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딜러분들 보통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오늘은 두 테이블을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물론 아직까지 그게 크진 않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계속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 주면 좀 망설였던 분들이 자동차 이제 구매하려고 물론 아까 경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은 뭐 금리 좀 떨어져도 이거 커면 안 되죠. 근데 파월이 막아준다잖아요. 본인이 입으로 했고 그거는 막을지 안 막을지 모르는 거고 그걸 믿는다면 경기는 소프트 랜딩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소프트 랜딩이 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고가 경기 소비자한테는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데이터는 봐야 될 것이고. 아니 근데 현대차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뭐 구글카 얘기는 뭐예요? 웨이모 합작 이야기 하시는 합작, 거죠. 네, 웨이모하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거는 이제 높게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현대차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어쨌든 미래는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의 웨이모가 그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뭐 생산하는데도 뭐 해보자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냥 그래요? 그 부분 당장에 이거를 숫자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숫자에 영향을 주는 건 미래에 아니고 이제 큰 그림상에서는 맞는 구도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 애플카보다는 훨씬 좀 더 애플카보다는 훨씬 좀 실체가 있네. 애플카는 뭐 안타까운 이벤트였죠, 사실은. 네, 그때는. 그때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상한가 가깝게 막. 상한가 했었죠. 그죠. 기아 특히 막. 네, 기아가 그때 상한가를 막 가고 그랬던 거. 기아 옆에서 그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과 기아? 이러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어. 여기까지만 하나 마무리를 좀 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러시죠. 이제 자동차가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래도 볼 쪽은 저는 인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도? 예, 지금 보시면 네. 이건 블룸버그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벤츠가 인도에 많은 자동차 구매하는 업체들 보니까 구매자들 보니까 첫 번째 고급차로 전기차를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인도의 국민들이. 근데 인도가 지금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전체 차종에서 승용 전기차가요 2% 비중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가가 가장 세게 움직일 때가 0에서 침투율이 10% 갈 때 이때가 주가가 제일 크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인도가 이제 막 성장하면서 소비력이 커지면서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기 시작하는 국가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공을 들이고 있고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인도에. 그래서 인도에서 앞으로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가 이 완성차 업체들의 아마 명함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은 인도에서 분위기는 어쨌든 스타트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기차 비중을 지금 30%까지 지금 장기적으로 인도에서 올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국내나 뭐 해외 쪽에서는 캐즘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열렸을 때 거기서 어떤 포지션을 이제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현대차,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지금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숫자들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유럽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구매력은 앞으로 인도가 상당 부분은 이제 올라올 거고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인도에서 뭐를 잘 파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도 수출 잘하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찾고 추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도가 지금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죠. 넘었죠. 네, 넘어섰죠. 한 16억 되나? 저는 한 14, 15억까지 봤는데 16억 잘 모르겠네요. 중국이 13억 얼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이렇게 불닭볶음면 컨테이너로 한 서너 컨테이너 그냥 무상으로 인도 한번 보내갖고 일단 맛을 한번 보이게 하고 네. 뭐 냉동 김밥도 한번 보내보고 해서 그냥 인도 사람들이 입맛을 한번 잡아보지.
이 먹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16억이 먹어대기 시작하면은 롯데랑 오리온에서 입맛을 벌써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뭐로? 과자로요. 롯데하고 롯데하고 오리온은 대표적으로 과자잖아요. 네. 비스켓. 네. 그리고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또 비건. 거기 들어가는 그 하얀색 있죠. 끈적끈적한 예, 거. 예, 그게 예. 이제 약간 동물성은 또 인도에서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또 식물성으로 또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서 인도가 또 이게 남부와 북부가 입맛이 또 다른데 이건 또 나중에 또 한번. 그러면 인도에는 냉동 김밥이 나가도 그 햄 빼야 되네. 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조절할 그 나라만의 그 고유의 문화가 또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서 이제 일부는 또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요. 지금 뭐 모처럼 그래도 장 섰는데 좀 돈 될 만한 얘기 좀 해주고 가서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에? 돈 될 만한 거요? 도움 될 만한 거. 도움 될 만한 거. 그러면 뭐 전기차 2차전지 뭐 했으니까 반도체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반도체. 희망적인 이야기 간단하게만 좀. 희망적인 이야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그래, 이야기. 희망 좀 주소. 그러니까 뭐 그래도 희망 찾아본다면 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 4% 이상 올랐고.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큰 방향성을 놓고 보면 사실은 동행을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림 한번 보시면 5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5페이지. 네, 위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아래에 검은색이 삼성전자, 노란색이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요? 근데 구간별로 보시면 네. 굵직굵직하게 꺾일 때 같이 꺾이고 올라갈 때는 또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방향성은 같다라는 거죠. 물론 그 폭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뭐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폭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예.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어요. 예. 오늘 새벽에도 올랐고.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다르게 N자형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N자형. 예. 원래 같으면 그래도 방향성이 좀 동행을 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러면 저는 이 그림은 경기라는 게 요즘 아까도 질문을 또 경기 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구성하는 종목들은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죠. 근데 우리는 메모리잖아요. 예. 경기에 더 취약한 게 누구죠? 메모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변동성이 크고 이번에 이제 이 뭐 좀 주가가 다르게 좀 움직이는 디커플링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길게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동행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큰 희망은 그러면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이라면 PBR 1배 오늘 삼성전자 빠졌으니까 1.03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제 기준인데 주가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이 자리가 10년 동안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 사이클이 안 좋았을 때 구간이거든요. 사실은 1배가 삼성전자는. 네. 그럼 여기가 8짜리인가? 8짜리인가? 네. 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물론 V자로 뭐 바로 반등은 나오지 않을 자리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금리 떨어지고 지금은 뭐 PC랑 스마트폰이 잘 안 팔려서 재고 쌓인다고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레거시 쪽이. 그럼 내년도에 좀 금리 좀 떨어져주고 저도 폰 좀 바꾸고 소장님도 나도 바꿀 때 바꿀 됐어요. 생각이시죠? 바꿀 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가 뭘 누르면 한참 걸려. 네. 그럼 바꿀 때 된 거예요. 이미 한참 됐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1배가 안 좋은 구간이라면 여기에서 좀 버티면 메모리 사이클은 또 돌거든요. 사이클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여기에서는 좀 버티시고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줄일 기회가 뭐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적어도 1배에서는 패닉셀에 동참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하이닉스는 뭐 1.18배라서 원래 이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진폭이 더 크죠. 그래서 바닥은 PBR 0.8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낙폭은 좀 과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뭐 모건 스탠리는 12만 원이라 했다지만 진짜 26만 원 몇 주 전에 26만 원 콜하던 놈들이 12만 원이 뭐야? 그렇죠.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내가 못 찾겠는데 거래소에서 이거 모건 스탠리 선행 매매하는지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는데 나 굉장히 공감해요. 얘들 조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이미 들어갔어요. 예. 이것들을 하는 짓이 거의 이거는 보니까
뭐 완전 그거야. 회원 모집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다 땡기는 그런 애들하고 비슷한 짓거리 하는 짓이 보면은 리포터 쓰는 꼬라지가. 모스니까요.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HBM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쇼킴 선생님. HBM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라고? HBM 공급 과잉 얘기를 하면서 HBM에 대해서 주문자 생산 방식인지 모르고 있어요. 내용들이. 내용들이. 그러면서 공급 과잉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뒤에 나온 회사들 오늘 노무라에서도 공급 과잉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까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은 디램 쪽을 더 생산을 늘릴 거고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진다. 션 뭐시기? 샤 킴. 샤안 킴? 한국 사람인가 보네. I don't know. You don't know? Yeah. 그러니까 샤안 킴이 구라를 치는겨. 우리 황 사장이 구라를 치는겨. 물건 딸려 죽겠다며. 고객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희한하게 지금까지 잘 맞췄어요. 누가? 모건 스탠리가. 잘 맞춘 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 뭐 하나 썼다더라 하면 그거 우르르 따라가줘서 맞은 거 아니야? 지난번에 윈터 이즈 커밍 때도 가다가 한번 살짝 돌렸다가 이렇게 빠진 게 본격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내용들 보면은 반박할 만한 내용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네. 그게 현실인 거고 그리고 거기다 또 좀 개연성 있는 얘기들 중국 쪽 쫓아오는 거 네, 그 얘기들 이런 거는 근데 DDR4니까 샤안 킴이 12만 원 얘기했는지 몰라도 나는 그냥 뭐 딴 거 없이 그냥 그럼 진우리는 차트만 봐서는 하이닉스는 14만 원에 뭐 설령 1, 2만 원, 12만 원 기회 찍든 말든 14만 원 와주면은 나는 미친 척하고 한번 사볼래. 플래팅. 예, 14만 원이면은 충분해. 하이닉스한테는 그 정도. 자, 진우리.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민재기 팀장은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셨고 형도 도움되는 얘기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움되는 얘기 해주셔. 그냥 종목 잘 보세요. 그냥 갖다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뭐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까? 뭐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다시 했던 거. 근데 지금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럭셔리 리천이 돌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도 섹터가 이제 막 자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경기 얘기 관련된 쪽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염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대한 위축은 이번에 염두에 두자. 연합 인포맥스에서 26분 데리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경기 위축이 온다 안 온다 저 혼자만 경기 위축하고 있더라고요. 25분들은 다 안 온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염두는 하고 대응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섹터로 보게 되면은 네, 그냥 밸류업 봐야 될 것 같고 대왕거래 프로젝트 쪽도 쉽게 안 끝날 것 같고 대왕거래도 한 번은 더 하겠지. 그냥 그런 정도만 보시면서 그냥 그날에 맞게 그날에 맞게 예, 이렇게 몸 좀 막 푸시고 그다음에 이제 40분 때부터 이제 요가 음악 좀 들으시면서 네, 그다음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그러면 형 먼저 마무리 하는데 형 실전 매매의 달인으로서 요거만 한 여쭤볼게. 9시 개장할 때 여의 땅 하는 거 하고 9시 한 3, 40분쯤 하고 한 10시 반쯤 그 중국 열릴 무렵 하고 아니면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이렇게 이제 이빨까지 닦고 와서 이제 한 1시나 1시 반쯤 하고 언제가 제일 잘 맞아요? 9시 13분이요. 9시 13분? 네. 왜 또 13분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고무렵이 그때부터 하루의 수익률은 13분부터 한 40분 사이에 다 결정됩니다. 9시 13분에서 40분까지? 예. 그래서 동시효과에 들어가는 종목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그냥 그 정도에서 분위기 보고 그다음엔 뭐 그날 그러면 그 시간대에 한 짧은 시간에 한 4, 5% 터져 보면은 그날은 그냥 막 전문기 나온다. 그날은 그거 그냥 뭐 복구하겠다고 계속 뭐 들어가고 하는 거. 그때가 제일 이제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4, 5%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마음이 이거 봐라. 그래서 두 번째가 또 들어갔는데 두 번째 이제 마음이 약간 급하게 들어가죠. 또 터지잖아요. 접어야 됩니다. 그날은 접어야 돼. 네, 그렇죠. 오후 때 1시 반이나 2시 때 이제 그때 다시 움직일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안 그래지고 이제 막 요거 봐라 니는 나랑 해보자는 건가 이러면서 꼬기 시작하게 되면 오케이 알았어.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